최준영 박사의 지구본 연구소 시즌 2 5번째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네, 최준영 박사님을 모셔온 이프로입니다. 아저씨 까만 건 지금 1년 전에 끝났어요. 3년이야 3년. 어? 네. 이 봐라. 그렇죠. 최준영 박사님과 함께 저희가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즌 2에서 또 저희가 귀신같이 잡아와서 지금 지난 시간에 카타르 잡아왔다는 표현을 쓰지 마. 저희가 모셔. 네. 정말 각고의 노력 끝에 시즌 2에서 3고초려, 5고초려 다 하고 나서 우리 전전반측 토사구팽 최준영 박사님을 정말 꽃길로 이렇게 모셔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최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네, 자 지난 시간에 저희가 카타르, 네, 그렇죠? 예, 카타르 갔다 왔고요. 그 전에는 이제 뭐 방글라데시도 갔다 왔고요. 네. 아버지의 이름으로 The Name of Father. 예. 과연 오늘은 어느 나라를 갈지 빨리빨리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뭐 당분간은 저기 중동의 사막에서 좀 헤매야 될 것 같아요. 요즘에 국제 정세도 그렇고 헤매요. 뭐 모래사장에서 이제 길을 잃어가지고 오늘 말씀드릴 나라는 이제 네. 최근에 꽤 이야기 많이 나왔죠. 얼마 전부터 이제 우리나라랑도 조금 연관이 있고 난민 뭐 이런 걸로 이제 인연이 좀 생겼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사우디 이제 그 석유 생산 시설을 공습한 이제 드론이 여기서 나왔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죠. 사우디아라비아 이제 밑에 있는 네. 이제 예멘이라는 나라입니다. 예멘. 예, 네. 예멘. 예멘 반군이 뭐 어떻게 그렇죠. 했다. 예멘 후티 반군이 뭐 어떻게 저떻게 했다 이런 얘기 나오죠. 보면은. 그래서 사실 예멘이라는 나라는 잘 모르는 나라예요. 그렇죠. 네, 잘 모르는 나라인데 점점 이제 뉴스의 중앙에 이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이 아라비아 반도에서 이제 사우디 밑에 있는 네. 예멘을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지난번에 카타르가 사우디 반도에 이제 코처럼 튀어나와 있는 그런 곳이었죠. 보면은 카타르가 예, 네. 톡 튀어나와 있었는데 오늘은 이제 그 장화처럼 생긴 아라비아 반도 밑에 있는 예, 사우디의 미창. 예, 미창이죠. 그래서 이 예멘이라는 나라 이름 자체가 사실은 그 남쪽이라는 뜻이에요. 네. 예멘이 사우스라는 뜻이에요, 그냥. 예, 예. 그래요? 예. 그래요? 예. 남예멘 그러면 되게 리던던트한 표현이네. 뭐 그럴 수도 예멘 있죠. 중에서도 남이니까. 그래,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죠. 네. 예. 남남이잖아. 왜 같지? 그러니까 남남인 거예요. 다. 그래서 싸우는 거구나. 남남이라. 그래서 1990년대까지는 예멘이 우리나라에 꽤 자주 소개됐어요. 90년대요? 예. 왜냐면 이제 통독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89년에 베를린 장벽이 가지고 통일이 됐죠. 그 다음에 이제 1990년에 이제 이 예멘이 통일이 됐어요. 유일한 분단 국가가 전 세계 됐군요. 3개의 이제 분단 국가가 있었는데 네. 이제 2개가 한 1, 2년 사이에 통일이 되고 나니까 우리도 이제 곧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많은 학자분들이 이제 독일 통일 연구도 하고 이제 곁다리로 이제 예멘도 이제 연구도 하시면서 예멘이라는 나라가 도대체 갈라져 있었구나. 그때 처음 저도 이제 알게 됐었어요. 네. 그래서 여기는 뭐 동서로 갈라졌습니까? 남북인데요. 이렇게 납작하게 생긴 나라가 남북으로 또 갈라졌어요? 약간 북적이지, 약간 북적. 이게 비스듬하게 이제 쪼개져 있죠. 이제 보면은 예, 그래서 그 사선으로 이렇게 그어진 그러니까. 북서쪽에서부터 남동쪽으로 이렇게 그었다고 해야 되나? 치면은 동예멘, 서예멘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사실 뭐 우리나라에서 제일 희한한 지방 그 명칭이 어떻게 보면 충청남도, 충청북도잖아요. 그래. 사실 명칭으로 보면은 동서인데. 남북으로 있어야 되는데 동서로 있잖아요. 그 생각은 못했네. 충청북도가 동쪽에 있고 충청남도 서쪽에 있잖아요. 북쪽이라고 볼만한 아무런 근거가 근거가 없어. 없는데 충청북도예요. 북쪽은 바로 경기도잖아요. 아니 충청동도. 최북단이 북쪽이잖아. 충청북도에 충청북도의 최북단이 충청남도의 최북단보다는 위잖아. 그거는 남예멘, 북예멘보다 더 이상한 것 같아. 몇 년쯤 전에 이걸 되게 궁금하게 생각하신 아마 한겨레 신문인가요? 근데 한겨레 20일이었나 기자님께서 예, 여기저기 문의해보고 막 왜 역사학자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했는데 충청남북도냐? 아무도 그 이유를 모르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경상남북도, 전라남북도이니까 세트로 맞추려고 세트로 맞춘 거 아니야? 북한 쪽도 다 평안 남북도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돼 있죠. 그런가? 그렇죠. 다 남북이죠. 지리적으로도 보면은. 어쨌거나 이 예멘은 그래서 쉽게 위치적으로 보면은 사우디아라비아 남쪽에 있는 나라다. 그래서 남쪽에 있는 나라가 두 개 있어요. 신발 그 코
앞에 해당하는 나라가 이제 오만이고요. 아, 예, 오만 좀 오만한 나라인가. 오만할 게 별로 없는데 돈이. 오만이고요. 그다음에 오늘 말씀드릴 예멘이 이제 그 밑에 있죠. 음. 그래서 이 예멘의 위치를 보실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왼쪽에 있는 그러니까 서쪽에 있는 홍해죠. 홍해. 아, 홍해. 그 왼쪽에는 홍해, 네. 밑에는 아덴만, 예. 뭐 오른쪽으로 가면 뭐 그냥 아라비아해 뭐 이 정도 되겠군요. 그렇죠. 그러면.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홍해 그러면은 뭐 뻘건 바다 뭐 이제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수에즈 운하랑 연결돼 있는 네. 세계적인 그 교역로죠.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우 중요한 이제 그런 지역에 있습니다. 네. 그 예멘 쪽도 약간 좀 좁네요, 그죠? 그렇죠. 거기가 그때 얘기하는데 지부티 거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아. 한번 했잖아. 예. 그래서 이 예멘의 위치를 보면 중동하고 아프리카에 붙어 있는 그런 의미잖아요. 보면은 그 홍해 지정학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하네. 홍해만 싹 건너가면은 바로 아프리카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은 아프리카와 이제 중동이 막 서로 섞여 있는 그러네. 이제 그런 지역이고요. 그래서 중동 중에서도 좀 아프리카 색깔이 좀 많이 나는 아, 이제 예멘이요? 예, 그런 곳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신기한 면도 좀 있고 여기는 뭐 우리 아버님이랑 어떻게 연결할 만한 고리는 없는 저희 거예요? 아버지가 지지리도 못 사는 나라라고 말씀하셨던 기억은 나요. 예멘? 예멘. 아, 못 살았었어요? 아니 방글라데시도 갔다 온 분이 아니 어쨌든 아니 왜냐면은 우리 이제 뭐. 그 쿠웨이트나 뭐 사우디는 막 그 에어컨 아. 빵빵 터지고 막 이제 이러는데 그 사우디 분들이나 쿠웨이트 분들 이제 막 이야기 나오는데 이제 중동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서 아 저기 네. 못 사는 애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그 저희 아버지도 직접 가보진 못하셨죠. 어쨌든 예멘. 최 박사님 저 아버님께서 우리 세 명의 아버님보다는 훨씬 글로벌 나시죠. 우리 세 명의 아버님들은 예멘이 어디인지 잘 모르셨을 거야. 그래서 이제 예멘의 면적은 한 53만 제곱킬로미터 되니까 네. 이제 대한민국의 한 5배 정도 되고요. 꽤 크네. 네, 꽤 커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 나라는 이제 북쪽으로는 사우디, 그다음에 동쪽으로는 오만에 있고요. 해양 면적이 꽤 넓어요. 바다를 차지하고 있는 게 네. 그러네요. 소말리아 앞쪽에 있는 소코트라 섬까지 여기 영역으로 이제 네. 갖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코트라 섬은 나중에 시간이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상당히 독특한 생태계를 가지고 있어요. 아프리카에서 떨어진 섬들이 좀 독특하잖아요. 마다가스카르도 그렇고. 그래서 이 지역에서만 볼 수 있는 용혈수 뭐 이런 나무도 있고요. 용혈수는 뭐예요? 그 용의 혈. 그러니까 이제 나무를 자르면 뻘건 이제 수액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나무 생긴 모양도 상당히 독특해가지고 네. 이제 꼭 SF 영화에 나오는 어디 외계 행성에 있을 법한 이제 아. 그런 지형이나 이제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야. 그래서 상당히 이제 관광지로도 예전에는 꽤 인기를 끌었던 와, 여기 이제 바다 그런 색깔이 진짜 이쁘네요. 예. 아. 그래서 그 서해 지금 에메랄드. 이제 예멘의 서쪽에 있는 홍해 같은 경우도 뭐 다이브 이제 스킨스쿠버 하시는 분들한테는 성지죠. 바다 풍경이 정말 아름답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주로 이집트 가셨던 분들이 저기 눌러 앉아가지고 다이브에 빠져가지고 몇 년 동안 이제 헤어나오지 못하는 배낭여행의 그 뭐 개미지옥이다 이런 지역들도 사실 홍해 근처에 있습니다. 보면.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 예멘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북아프리카랑 가까이 있다 보니까 그 영향이 매우 커요. 그래서 전체 이제 인종 중에 보면은 그 아랍 쪽이 아랍 민족으로 이제 분류되는 분들이 한 93%. 그 소말리아랑 가깝기 때문에 네. 전체 인구의 한 5% 정도가 아프리카계로 분류되는 이제 그분들이 이제 계시죠. 소말리아 쪽이랑 연관이 네. 있는. 예. 그래서 피부색이 검은 아랍이다.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보면은 그분들이 많아요? 한 5% 정도 5%. 전체 인구 정도 5%면은 뭐 아주 많지는 않지만 다른 중동 국가에 비하면 많은 편이죠. 피부색이 검은 아랍이다. 예. 아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아랍 분들 이제 이름을 듣다 보면 뭐 야마니, 함다니 뭐 이런 식의 이름을 가지신 분들이 이 거슬러 올라가면은 주로 이 예멘 쪽에서 조상을 두고 계신 그래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글라디에이터라고 그거 봤어? 영화? 영화 봤죠? 거기 보면 노예 장사 있잖아. 그런 사람이겠네. 그 사람도 피부 좀 까마면서 그렇죠. 약간 아랍. 예전에는 이제 북아프리카랑 이 지역이 뭐 사실 다 같은 로마 입장에서 네네네. 봤을 때는 비슷한 동네였으니까요. 보면은 예. 그래서 이 지역은 뭐 사막이 많고요. 네. 예, 동쪽은 완전 사막이에요. 그래 보이네요. 예, 동쪽이 사막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해안가들이 좀 낮고 그 다음에 의외로 또 고원지대들이 좀 많습니다. 네. 그래서 높은 지역들은 뭐 해발 한 2,000m까지 올라가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아라비아 반도 뭐 이러면 다 그 모래사막밖에 없을 것 같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예멘, 그 다음에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오만 이런 지역들은 의외로 그 험한 지형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중동 지역에서 제일 높은 그 산이 또 오만에 또 있어요. 보면은 중동의 제일 높은 산이. 예, 물론 이제 이란까지 합하면은 아마 이란 쪽이 더 높을 것 같긴 한데 이란 같은 경우는 스키장도 있습니다.
그 얘기 들었어요. 예, 의외로. 스키장 예. 있다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중앙 고원 지역은 그래도 살만하다고 그래요. 네. 온도가 뭐 평균적으로 선선하고. 예, 뭐 겨울철에는 한 0도 가까이도 떨어지고. 그래요? 예, 그다음 평균으로 한 25도. 그러니까 여름철도 높긴 하지만. 네. 근데 이제 해안가 같은 경우는 이제 여름에는 50도. 많이 뜨겁죠 보면은. 50도. 예. 그리고 이제 모기가 이제 서쪽은 되게 많다고 그럽니다. 아프리카 이렇게 건조한데도 이제 옆에 홍해가 있다 보니까 네. 이 홍해가 이제 우리 경포나 이런 것처럼 석호라고 그러죠. 이제 바다하고 만나는 지역에 육지로 이렇게 네. 들어와가지고 예. 예 그런 자그마한 호수들이 많다 보니까 모기들이. 경치는 좋은데 이제 모기들이 되게 많다고 그래요. 보면은. 그래서 이 지역은 그래서 아까도 계속 홍해 말씀을 드리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옛날서부터 지리적 요충지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동네고 딱 지도를 보시면 금방 아실 거예요. 그러네요. 아 여기만 막으면 뭔가 막을 수 있겠다. 수영자라는 사람은 건너가고 싶은 생각이 그렇죠. 충분히 이제 그럴 들었던데. 법한 이제 그런 동네입니다. 보면은. 몇십 킬로 안 되는 것 같은데. 네. 되게 짧죠. 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을 텐데 중동 지역은 이제 제조업이나 농업이 안 되다 보니까 옛날서부터 이제 교역을 많이 했고 그래서 이렇게 그 홍해의 제일 좁은 지역을 가지고 있는 이런 지역이다 보니까 예멘은 오래전부터 이제 교역의 어떤 예. 중심지 역할을 했고 이 교역을 하다 보니까 그럼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옛날에 잘 살았죠. 아 옛날에 잘 살았어요. 예, 이 예멘이라는 동네는 몰라도 이 지역의 도시 이름 한 2개 정도는 아실 거예요. 첫 뭐? 번째로 제일 유명한 도시가 있죠. 뭐예요? 모카. 모카? 모카골드. 예, 모카가 이 지역에 있는 항구 도시 이름이에요. 홍해 쪽에 있는. 커피. 그게 예. 여기서 나온 거예요? 예. 오. 그래서 유럽에 이제 여기서 수출한 거겠지. 커피 원산지는 이제 에티오피아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아프리카에서 나온 커피가 홍해를 건너서 이쪽으로 온 거예요. 그러면 이 지역에 있는 모카라는 항구에서 유럽 사람들하고 만나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유럽으로 갖고 가서 그게 이제 네덜란드나 이제 뭐 영국으로 가서 커피 하우스의 원조가 된 거죠. 이제 보면 모카 커피라고 아라비카. 하겠구나. 그렇죠. 그래가지고 아라비카라 그러니까 아라비아에서도 물론 이제 예멘에서 커피가 조금 나긴 하지만 주로 사실은 아프리카에서 나는 건데 그 뭐 알게 뭐예요. 내가 갖고 온 데서 이제 그 명칭을 붙이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커피라는 명칭 모카라는 이름 자체가 그냥 커피를 상징하는 우리가 동네 이름처럼 뭐 흑산도 그러면 이제 홍어를 상징하는 것처럼 이제 그런 컨셉으로 된 거죠. 모카 보면. 커피 주세요. 그랬지. 마카 커피입니까? 몽땅 커피? 맥심 모카 골드. 모카 그렇죠. 골드. 그래서 모카라는 거는 이 지역의 이름이에요. 항구 도시 이제 이름입니다. 보면은. 그래서 그 하나 도시 이름 정도는 다 아는 이제 그 지역이고요. 하나 더 있어요. 몇 년 전에 이제 우리 그 해적한테 납치된 이제 우리 선박을 구출하기 위해서 선장. 예 선장님 구출하기 위해서 갔다가 여명. 예 거기 이제 무슨 만이죠 거기가? 아덴만. 그렇죠. 그 아덴이라는 지역이 네. 이 아라비아해 쪽을 접하고 있는 이 예멘에서 가장 대도시라고 할 수 있는 도시 이름이 아덴이에요. 오, 예멘에 있는 거예요? 예, 예멘이 있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아덴만이에요? 예, 그래서 그 아덴만이에요. 보면은. 도시 이름 따서 바다 이름 하기가 쉽지 않아요. 상당히 쉽지 않죠. 도시가 워낙 유명한가 보다. 예, 많습니다. 지금은 뭐 아덴 그러면 도대체 거기가 뭐야 그러지만 네. 그 위치가 이제 보면은 그 수에즈 운하를 빠져나와 가지고 네. 이제 인도로 간다든지 다른 쪽으로 갈 때 보면 딱 중간 지역 정도 돼요. 보면은. 지도에. 그러다 보니까 이 예전에 이제 기선들 석탄 같은 경우도 이제 이 지역에서 보급을 하기 좋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아덴 같은 경우는 딴 데서 석탄을 실어 오는 게 아니고 또 근처에 석탄이 또 났어요. 아, 그러다 여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영국이 이제 눈독을 들일 만한 이제 그런 지역이었죠. 그래서 이 지역이 그 뭐 석유도 중간에 좀 발견되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유명한 이제 도시가 돼가지고요. 1950년대는 세계에서 뉴욕 다음으로 이 물동량이 많은 항구가 아덴이요? 예, 이 지역이었어요 보면은. 오. 왜냐면 수에즈 운하 바로 옆에 끼고 있다 보니까 뉴욕 다음이요? 예, 뉴욕 다음이요. 그래도 상상은 안 된다. 상상 잘 안 되죠. 암스테르담하고 런던도 있고 뭐 다 있잖아. 1950년대는 이제 그 지역이 초토화됐었죠. 이제 보면 아, 초토화됐으니까. 아, 그 지역이 이차전 초토화돼서 세계대전에. 아직 회복은 안 됐고 아, 그렇지. 멀쩡한 뉴욕 하나 있고 그다음에 수에즈 운하는 그래도 활동을 하고 있었으니까 뭔가 교역을 하면은 이제 아덴 지역에 들러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활동을 했던 거죠. 뭐 오사카 이런 데 다 초토화됐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50년대는 전후복고 시대니까 아, 그걸로 잘 살았구나. 예, 그래서 그 예멘이라는 나라는 옛날서부터 그렇게 썩 잘 살지 못해도 네. 이 아덴이라는 지역은 잘 사는 어떻게 보면은 되게 그 싱가포르 같은 이제 그런 역할을 했던 도시입니다. 네, 네, 보면은 그래서
동네 이름이 바다를 이름으로 유명한 몇 안 되는 지역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요. 예. 정작 수도인 사나는 잘 몰라요. 사나는 저 내륙에 있는 산악에 원래 산 쪽에 있습니다. 보면은. 아 수도가 사나예요? 예, 사나. 좀 시원한 데 있는데 예, 있다고 좀 위쪽에 했겠지. 있는 거죠. 보면은. 여기 구글 스트리트로 들어가면 도시 모양은 안 나오나요? 나옵니다. 보면은. 네, 나와요. 상당히 이제 예멘이 멋있는 이제 동네기도 해요. 그 전통적인 어떤 교역이지기도 하다 보니까 여러 네. 문명도 섞여 있고 사막이라는 또 황량미도 있고 아름다운 또 홍해도 옆에 끼고 있고 황량미. 예, 황량미입니다 보면. 그래서 뭐 중동 이야기하다 보면은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게 꼭 종교죠 보면은. 여기도 뭐 여기 예, 뭐예요? 여기는 무슬림이겠지. 뭘까요 보면은. 시아예요, 뭐예요? 사우디아라비아랑 붙어 있는데 후티 반구는 시아파고 정복으로 순위파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예, 아, 맞습니다 보면은. 그래서 이 지역은 순위가 머릿수로 보면은 순위가 더 많아요. 예. 예, 순위가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시아파가 그러니까 순위가 한 55%, 56% 정도 되고요. 이네. 그 다음에 시아파가 한 43% 예, 정도 됩니다. 보면. 그런데 시아파가 지배하고 있다는 거죠? 순위가. 순위가? 예. 이게 또 복잡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남쪽이 이제 자유민주주의 국가잖아요. 우리는 한반도에서는 옛날 북예멘, 남예멘을 나눴을 때는 북쪽이 이제 그나마 이제 저기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었던 국가죠. 보면은 아, 예, 남예멘이 이제 네. 공산주의 국가였고 아. 북예멘은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요? 뭐 사회주의 국가 정도라고 해야 되나요? 보면은 아, 예. 그러니까 공산주의 뭐 사회주의 실제로는 딱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로 예. 그런 성향이 강한. 예. 그래서 조금 그래도 좀 열려 있는 국가가 이제 북예멘이고 네. 북예멘이 좀 더 잘 살았죠 보면은. 아덴은 그러면 남예멘에 예. 남예멘에 있습니다 보면은. 그래서 이 예멘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옛날서부터 여러 민족들이 막 섞여서 사는 이제 그런 성향이 좀 있었고요. 네. 한때는 유대인들이 꽤 많이 살았다고 그래요. 유대인. 예. 그러니까 20세기 한 초중반까지도. 그래서 전체 인구의 한 5% 정도까지도 한때는 이제 유대인이 있었는데 그렇구나. 인접한 지역에 이제 그 이스라엘이 건국되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그쪽으로 가서 지금은 뭐 거의 없습니다. 네. 진짜 유대인들은. 그래서 뭐 이 프로에서 보면 꼭 이야기하는 게 이제 GDP 이야기를 하는데 1인당 GDP로 보면은 이제 한 900달러? 925달러 정도 됩니다. 세계 최하위권이죠. 이거 왜 이렇게 못 써요? 아 여기 석유 날 거 석유 아닙니까? 안 날 걸? 거의 안 나요? 석유가 좀 나긴 해요. 그러니까 네. 석유가 이제 뒤늦게 발견이 돼가지고 네. 이제 뭔가 좀 팔아먹을만 할 때부터 이제 내전이 나서 이제 고역을 치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못 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 예전에 뭐 다른 나라도 말씀드렸지만 이 나라는 그 공정하게 노르웨이처럼 딱 해가지고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이렇게 되지가 않고 그 부족장들 영향력이 되게 강해요. 그러니까 인마이 포켓이 많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국민들은 좀 이제 못 살고 있는 면들이 좀 이제 있습니다 보면. 그래도 전체 평균 내면 $1,00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와, 이거 그래서 뭐- 이 지역은 그래도 원유와 가스가 꽤 많이 묻혀 있는 걸로 이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인 그 석유 말고 이제 쉐일이나 이런 것들도 꽤 많이 발견이 되는 이제 그런 지역이어서 매장량은 한 550억 배럴 정도로 돼서 꽤 많은 편인데. 아, 잘만 파면 그러면 좀 나아지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내전이 발생하기 이전, 그러니까 한 2010년 정도 통계를 보면은 이 예멘 그 수출 국가 중에서 그 우리가 4위였어요. 그러니까 예멘이 주요 수출 국가로 따지면은 그 우리가 한 4위 정도로 예멘에서 나는 원유나 이런 것들을 많이 들여왔던 이제 그런 국가이기도 합니다. 보면은. 그래서 우리나라는 교육이 전혀 없진 않군요. 예, 없지는 않았어요 보면은. 그래서 뭐 석유도 좀 나고 가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전통적으로 이 지역은 이제 그 돌소금이죠, 암염이라고 하는. 예, 우리는 바닷물에서 소금이지만 여기는 네네. 이제 그런 암염도 이제 많이 나죠. 파기만 하면 그냥 소금 팔 수 있는 거.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로마 시대 때부터 유명한 거는 이제 석고나 대리석 이런 것도 많이 나왔어요. 아, 그러다 여기가 보니까 바위가 좀 많은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산악 지역이 있다 보니까 네. 예. 그래서 옆에 홍해를 끼고 있으니까 뭐 운송하기는 실어갖고 예, 그냥 실어가기 배로. 나쁘지 않은 거죠 보면은. 그래서 실제로 광물 자원들이 좀 많은 나라이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제 예나 지금이나 이제 농업에 이제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 농업을 주로 해요? 어느 뭐 못 사는 나라들이 대부분 다 아. 그렇지만 네. 이 지역은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로마 시대 같은 경우는 이 지역이 되게 비옥했던 땅이라고 그래요. 아마 기후도 지금보다 다르고 그 다음에 지금처럼 이제 사막화가 많이 진전이 안 됐을 테니까.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지역 같은 경우를 되게 행운, 이 지역에 땅을 가지고 있으면 뭐 운이 좋은, 왜냐면 돈을 벌기 쉬우니까. 그래서 펠릭스라는 이제 이런 네네. 예 그런 호칭도 별칭도 이제 펠릭스요? 펠릭스. 아, 펠릭스. 예. 펠릭스는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무엇을 상상하시는지는 또. 그래서 이 지역에 이 예멘이 못 살고 있는 이거 원인 중에 하나는 농업이 있어요. 농업이 자리를 잡고 있어요. 농업. 예. 이 농사가 잘 되면 좋은데 네. 물이 없잖아요. 음. 물이 없다 보니까 이제 뭐 중동 국가들은 대부분 다 이제 지하수를 가지고 이제 하는데
이 지하수를 가지고 귀중한 지하수를 가지고 그러면은 고부가 가치 작물을 재배를 해서 외국에 갖다 팔든지 올리브 같은 거 해야죠. 그렇죠. 아니면은 자기네 국민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식량 자원을 재배를 하든지. 네, 그런 거를 재배를 안 해요. 뭘 재배해요? 대마초에 또? 예, 그런 비슷한 까트라고 그래가지고 네. 뭐 카트, 꽈트 뭐 여러 가지 발음이 있는데 까트라고 일단 발음을 해보죠. 그러면 이게 이제 그 뭐 잘하면은 좀 관목 키가 작은 나무 정도 되는데 그 나무 잎이에요 보면은. 네. 그러니까 잎인데 이거를 씹으면 이제 알칼로이드 성분이 많아가지고 환각이 발생해요. 보면은. 예. 그러니까 잠깐 넣고 있으면은 별 맛이 안 나는데 이걸 계속 이제 껌처럼 계속 씹고 있으면은 이제 이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뭐 아무데서나 막 사는 게 아니고 또 키우는 사람들이 있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네. 뭐 어떤 보도에 따르면 이제 예멘 국민들이 여기에 중독돼 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예멘 같은 경우는 무슨 정부에 반대하는 시위를 하더라도 이 시위가 오래 못 간대요. 한 2시간 하다 보면 이제 이 까트 씹으러 이제 다 근데 혼자 안 씹고 이걸 또 다 모여서 씹는답니다. 보면은. 예. 씹는 걸 모여서 우리 하기야 우리 뭐, 모여서 담배 피는 물담배 거하고. 담배 피듯이 모여서 담배 피듯이 아마 그런 성격으로 이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이제 국민들한테 실제로 식용작물은 포기하고 이게 이제 그 예, 그게 돈이 더 되니까 돈이 더 되다 그런가 보니까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카트를 파는 이 전체 이 시장 규모가 전체 GDP의 3분의 1 정도 돼요. 뭐 까투로 먹고 사는 나라예요, 그러면? 그렇죠. 이거 수출도 이제 해요. 근데 이제 유럽 국가나 우리나라 이런 나라들은 다 마약으로 이제 지정을 해가지고 네. 못 들어오게. 황금성 물질로 해가지고 이제 수입이나 이런 걸 규제를 하고 있지만 근처에서는 이제 많이들 또 해가죠.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그 소말리아를 다룬 영화 뭐죠? 블랙호크 다운. 네. 예, 보시면 네. 아시겠지만 거기 반군들이 그 미군 미국 특수부대들 총에 맞아도 끄떡도 안 하고 계속 달려오는 장면들이 몇 장면 나오거든요. 이 보면은. 까트 씹으면서 하는 거예요? 예, 황강 물질에 취했는데 그게 술이 아니고 이런 까트라는 거죠 이제 보면은. 야, 무섭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지역 사람들이 여기 중독돼 있는데 이게 네. 또 재배를 하려면 물을 많이 먹는답니다. 거의 그러니까 귀중한 물을 가지고 사실은 맞죠. 고부가 가치죠. 예, 근데 그 고부가 가치를 다 키우는데 그게 뭐 다른 걸 하는 게 아니고 환각에 빠져서 사람들을 만들고 그럼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나머지 식량들은 또 어떻게든 또 수입을 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농업이 기반이 탄탄해지면 그 사회가 그래도 안정이 되는데 네. 상당히 이제 불안한 어떤 그런 요소를 갖추고 있었던 거죠 보면은.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또 궁금해하시는 게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럼 커피는 안 키워? 이러실 텐데 네. 커피도 좀 키우긴 키워요. 커피도 좀 키우긴 키우는데 실제로 이제 커피 재배량이 많지가 않고 네. 예, 특히 이제 그 물이나 이런 것들 잘 따라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이제 상당히 독특한 취향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이제 예멘산 이제 커피가 이제 예멘산 각광이- 원두가 뭐 유명한 게 있나? 뭐 모카죠, 모카. 그냥 말 그대로 모카 오리지널 모카죠, 이제 보면. 네. 예. 그런데 이게 뭐 건조 방식이라든지 이런 게 약간 독특하다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시는데 양이 원체 작다 보니까. 사실은 모카 커피를 먹은 기억보다는 나는 모카빵이라고 있잖아. 모카 커피 향이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냥 커피라는 거죠, 이제 보면은. 모카빵 먹어봤죠. 있죠. 예. 그걸 더 많이 먹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커피 향 나는 빵인 거예요, 그죠? 그렇죠. 근데 그게 그게 예. 모카가 그렇죠. 이제 모카라는 게 그냥 커피의 어떤 커피의 대명사처럼 대명사가 이제 이렇게 된 됐으니까. 거죠. 그렇지. 이제 이게 보면은. 모카 커피를 넣은 건 아니지만은 그렇죠. 예, 커피빵인데 모카빵이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농업 문제를 보다 보면은 이 동네가 그럼 물이 도대체 얼마나 없길래 그러냐라고 연간 생각했을 강수량. 때 연간 강수량은 이제 해안 주변은 한 500mm 정도 연간 500. 예 500mm 정도고 그다음 에 산악 지역이 한 1000mm 정도 좀 오네요. 좀 오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이제 순식간에 땅 밑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다 빠져서 없어지죠. 지하수를 이제 잘 관리를 해야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건데 지하수라는 거는 이제 들어오는 양보다 많이 캤으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사라지잖아요. 네. 그러면 지하 수위가 점점 낮아진다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금방 캤을 수 있는 지하수를 다 쓰고 나면 더 밑에 있는 걸로 이제 찾아가야 되는 거죠. 5m만 파도 되던 게 이제 20m 파야 되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옛날 자료를 보면은 네. 1970년대 나온 자료를 보면은 보통 이 예멘 뭐 이제 아덴이나 이런 네. 주변 지역에서 한 30m 정도는 파야 이제 지하수가 나온다. 근데 지금은 몇 메다쯤 되는지 아세요? 200? 저도 한 뭐 2, 300 정도 된다 싶었는데 단위가 다르더라고요. 킬로미터요? 한 1200m 정도 파야 이제 그러다가 기름 나오는 거 아니에요? 기름은 먼저 벌써 나왔겠다. 그것도 좋은 거고. 팠는데 기름 나오면 좋은. 그쪽은 물이 더 비싸. 물이 더 물도 비싸지. 비싸죠. 뭐 기름 떼서 바닷물 말려가지고 이제 그 물 만드는 나라다 보니까 그러네. 예, 물 나오면은 물이 더 이제 귀한 자원인데
이게 이제 무분별하게 쓰는 거죠. 아, 무분별- 1kg까지 들어가야 돼요. 예. 그럼 우리나라는 물은 많아. 물 많은 거 아니야 우리나라? 그렇죠. 우리 많죠. 우리. 그러다 보니까 세계에서 펑펑 쓰잖아 우리. 물이 제일 빨리 없어질 나라, 물이 없어져서 멸망할 나라 중에 하나로 꼽히는 나라가 이 예멘이에요. 아니 해수 담수화 뭐 이런 거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 물론 그럴 수는 있죠. 근데 근데 이제 출동해야 되는데. 그러기는 이제 쉽지 않으니까 현재 상황이 쉽지 않고 원래 그래도 사우디나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도 지하수를 뭐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런 노력들이 되죠 어느 정도 네. 해수 담수화를 하고 뭐 이런데 여기는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이제 뭐 한없이 파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물이 없는 자기네 나라에서 물을 못 구하는 나라일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나라 같은 경우는 연간 1인당 물 사용량이 140톤이에요. 140톤. 예, 좀 많아 보이죠 보면은 1인당 1인당 연간. 40톤이면 뭐 웬만한 거 아니야? 저 감은 잘 안 오는데. 근데 중동 국가들 물이 네. 부족하다고 하는 중동 국가들이 1년에 한 1,000톤 되고요. 1000톤? 예. 아 그렇게 많이 써요? 우리나라는 얼마예요? 세계 평균이 1,700톤 정도 돼요. 아 그래요? 그렇게 맛있어요? 1년에 예. 우리는 한 2,000톤 쓰겠네. 그렇죠. 더 아마 그 정도 될 겁니다 보면은. 그러니까 2,000톤이 났어요. 굉장히 절약하시는. 우리나라 세계에서 1인당 물 소비량으로 보면 한 3위 정도 되는 나라예요. 물 많이 쓰죠. 하루에 한 근데 물론 이제 그 물 소비량이라는 게 톤 쓴다. 우리 일반 개인이 쓰는 것뿐만 아니고 산업용 뭐 이렇게 들어가는 것까지 막 겹쳐 있다 그렇지. 보니까 이제 정확하진 않은데 그래도 우리가 물은 좀 넉넉하게 쓰는 편이죠. 예. 그래서 근데 이- 그 해수 담수화는 예. 바닷물을 증발시키는 거예요? 뭐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일단은 끓여가지고 말 그대로 증발시켜가지고 열을 가해서 아, 그건 너무 늦을 것 같은데. 끓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수증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소금은 아직 밑에 있고, 그러면 수증기만 모아서 그거를 이제 응결을 시키면은. 아, 그건 근데 너무- 한 번 시키면 소금기가 아직 있으니까 그걸 다단계로 이제 하는 거죠. 아, 몇 그건 안 단계 될것 걸쳐서. 같아. 아라비아 그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런 나라들은 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두산중공업이 수출하는 그러니까 석유를 떼갖고 그렇죠. 그 석유를 떼서 물을 끓여서 와. 터빈을 돌리는 게 아니고 그 물을 수증기를 잡아가지고 식혀서 그거를 이제 공급을 하는 거죠. 이제 끌어내리는 보면은. 물을 예. 진짜 비싸게 먹는구나. 그래서 우리나라 두산중공업이 해수 담수화 시설을 많이 이제 이 지역에다가 수출을 했었죠. 그러면 주로 이제 이런 가열식 이제 방식이 가열식. 예, 증발식 방식이고요. 이거보다 좀 더 세련된 방식이 이제 멤브레인 방식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소금 입자를 걸을 수 있는 정수기 같은 거? 예, 미세 막이 있죠. 이제 보면은 그런 걸로 이제 이거 걸으면은 훨씬 에너지가 적게 들겠죠. 보면은. 그렇겠네요. 예, 근데 이제 그거는 또 기술력이 또 좋아야 되니까 아라비아 국가들 입장에서 그 아랍 국가들 입장에서 보면은 별로 그게 뭐 굳이 그렇게까지 뭐 필요 없는 거죠. 석유 보면은. 떼면 되는데. 석유 떼면 되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랑은 판단 기준이 다르죠. 대단하시다. 우리 정 프로가 그냥 나는 이런 질문하면은 다른 게스트 오면 불안불안하죠. 아, 또 편집해야 되네. 하여튼 질문을 훅 던졌는데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이제 믿음의 최 박사님이니까요. 네. 전혀 대본이 아닙니다 이거. 그렇게 하느니 그냥 사다 먹겠네요. 우리 저 어차피 예. 중동 지역에서 우리나라로 석유 갖고 오잖아요. 예, 예. 그 유조선 석유 다 아, 떼고 가면 갈 때. 그 공간 남잖아. 그래서 지난 시간에 카타르 때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이제 삼다수 담아가지. 그렇죠. 그때 그 가스 싣고 온 배에다가 예, 삼다수 싣고 가면 좋겠다. 그러네. 예,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보면은. 근데 이제 계획대로는 그렇게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거 물을 아니지. 뭔가 이 나라는 넉넉하게 쓰고 싶은 욕구들은 다 있으니까 음. 뭔가 다양한 이제 방식들이 나오는 거죠. 음. 그래서 그때도 뭐 카타르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카타르는 잘 사는 나라니까 네. 그때 이제 전력 예비율이 아니고 담수 예비율이라는 게 항상 발전소에 따라다닌다고. 그러니까 이제 병합이죠. 열병합해서 우리가 뜨거운 물을 해서 우리 난방에 쓰는데 얘네들은 물 끓여가지고 이제 터빈 돌리고 이제 그 물을 이제 식혀가지고 이제 마시는 거죠. 이제. 나는 석유 사다 쓰고 그냥 물은 넉넉히 쓰는 우리나라가 좋아. 더 좋은 것 같죠. 보면은. 그런 것 같아. 물이 안 나온다고 생각해봐라. 그 집에. 그래서 이 지역은 잠깐 물과의 전쟁을 치르는데 이게 네. 나라가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항상 제일 문제되는 게 물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지금 중동 지역에서 분쟁을 치르고 있는 두 나라가 있죠. 이 예멘이 지금 이제 몇 년째 내전을 치르고 있고 네. 이 예멘보다 더 격렬한 내전을 치렀던 나라가 지금도 치르고 있는 나라가 시리아죠. 보면 두 나라가 공통점이 있어요. 다 이제 기후 변화를 비롯한 여러 가지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수자원이 갑자기 고갈되기 시작을 하면서 농업 분야가 원래 취약했는데 네. 더 취약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농업위에서 물을 확보하지 못한 농민들이 이제 난민이 되는 거예요. 국내적으로. 그럼 이 사람들이 이제 불평불만이 많아지고 도시로 몰려들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전 같으면은 도시에서 그냥 나름대로 먹고 살던 사람들이 또 경쟁이 치열해지는 거죠. 내가 뭐 날품팔이 뭐 뭔가를 하려고 해도 네. 예전에는 내가 100원이라는 돈을 받고 이 정도는 내가 일을 하면 되는데 갑자기 경쟁자가 늘어나는
이제 그런 셈이 된 거죠 보면은. 그러니까 뭐 인건비가 떨어지는 네. 이제 이런 경쟁이 되니까 서로가 미워하고. 근데 또 하필 또 종파도 달라. 이러면 누가 불만 확 지르면은 이제 사단이 나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중동 국가 시리아나 예멘이나 이제 어떤 분쟁의 저 밑바닥에는 이제 물이라는 또 이 문제가 있는 거죠 보면. 네. 옛날에 그 남북 갈렸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물 이게 중요한. 그때는 물이라기보다는 이제 그 종파. 어느 나라가 어느 쪽을 먼저 뛰어가느냐에 따라 가지고 네. 예, 좀 달라졌었습니다. 그건 나중에 역사 시간 때 아, 이제 역사에 또 나오니까? 예,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예멘 그러면은 지금은 이제 여행 금지 국가죠. 아 그렇군요. 예, 여기 갔다가 우리 국민들도 몇 사람 죽었었어요. 아. 예, 2009년인가로 기억이 되는데 네. 이 지역이 이제 풍광이 되게 독특하다 보니까 이제 이 지역을 여행하던 분을 대상으로 이제 폭탄 테러가 가해져가지고 3명이 이제 돌아가셨고 그걸 수습하려고 갔던 이제 외교부 직원들하고 이제 갔던 사람들한테 다시 또 총격이 가해져가지고 또 다치고. 아유. 예,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면서 이제 또 납치당하고 또 뭐 일본인들 같은 경우도 뭐 총살당하고 이런 일들이 아 일본 이제 그거 기억나. 예, 2010년 뭐 이때쯤 맞아요. 됐을 거예요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아마 여행 금지 국가로 됐을 텐데 옛날에 이제 그 일이 벌어지기 전에 예전에 보면은 이 지역이 되게 독특한 풍광들이 이제 많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네. 자연 풍광뿐만 아니고 네. 그 역사 유적도 되게 독특한 게 있어요. 이 예멘이 이제 오래된 동네라고 그랬잖아요. 네. 이 지역이 고대의 맨하탄이에요. 그 아까 그 아덴 뭐 이런데요. 동네 이름은 이제 시밤이라고. 시밤? 발음을 잘하셔야 돼요. 시밤. 네, 시밤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네. 시밤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이 지역은 이제 그 뭐 농담 좀 더하면 이제 정말 고대 사회의 이제 맨하탄 이렇게 불리는 동네예요. 이 왜 맨하탄 그럼 뭐가 생각나시죠? 마천루. 높은 건물들. 아. 마천루는 왜 마천루인지는 아시죠? 하늘 긁어서. 그렇죠. 네. 많은 분들이 모르시더라고요. 그 다시 나 몰랐어. 스카이스크레이퍼. 예. 그게 마자가 긁을 마자예요. 마모 마찰할 때. 예. 저기 일대백에 나왔었니? 그런 거 어떻게 알아? 이게 상식 아닙니까 이거? 정규 교과 과정에 안 나오잖아요. 아유 그걸 뭐 교과로 배워요. 그럼 뭘로 배우죠? 소설 같은 데 나오나요? 아니 마천루라는 걸 딱 보면 이게 왜 마천루? 궁금하지 않아? 궁금하잖아요. 아 그럼 네이버 지식인 전 때는 그 네이버 없었죠. 사전 찾아본다. 이제 뭐 그 지역의 큰 어르신들도 찾아가고 뭐 이렇게 가는 거죠. 기억이 그렇구나. 없지. 그러니까 뭔가 책을 읽다가 모르는 네. 혹은 신기한 단어가 나오면 그럼 그거 그냥 모르고 넘어가면 어떡해요? 내가 볼 때 정 박사가 가르쳐 준 거야. 정박. 일당백에. 그렇구나. 네. 그래서 여기 마천루가 있었어요? 예, 마천루가 있어요. 이 오래된 동네인데 몇 메타인데요? 층수로 말씀드리면 한 10층 정도 돼. 8층에서 한 10층 정도 몇 되는. 년도쯤 만들어진 건데요? 이게 이제 뭐 한 7세기, 8세기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남아 있어요. 뭘로 그렇게 높게 쌓을 수 있죠? 그러니까 좀 한 10층 정도 되는 거는 이제 밑에 쪽은 자연석을 이렇게 쌓고요. 1층에서 2층, 3층은 자연석을 쌓아가지고 좀 탄탄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4층에서부터 그 위측은 이제 흙으로 이제 가벼운 흙으로 이제 쌓아가지고 만드는데.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면적이 넓은 뭐 이런 건 아니에요. 좁고 높은 이제 이런 것들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이제 그 뭐 이를테면은 이제 한 층에 방 하나 이제 이런 컨셉이에요 보면은. 땅콩 주택처럼. 그렇죠. 그래가지고 뭐 1층에는 가축을 키우는 이제 축사. 그 다음에 2층에는 뭐 창고. 아니 그런 건물들이 예. 있으려면 예. 인구 밀도가 높아야 예. 땅값이 땅이 비싸야. 넓을 텐데 왜 그러지? 그 의미가 있는 건데. 땅은 넓어봐야 사람이 살 수 있는 데는 물이라는 어떤 자원은 옆에 빠글빠글 모여 살 수밖에 없잖아요. 뭔가 이 중동 지역들은 보면 특별하게 물이 나는 지역들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밀집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그래서. 지역에서 뭔가 독특하게 적응을 하면서 독특한 이제 주거 패턴들이 나타나는 게 이제 중동 지역이. 우리처럼 뭐 넓은 지역이면 상관이 없는데 어차피 농사도 거의 뭐 잘 안 짓고 이러다 보면은 이제 특수한 지역에 모여가지고 아빠가 나 이제 교육 캐러반 따라가서 돈 좀 벌어올게. 그럼 가족들은 이제 그 오아시스 주변에서 이제 살고 있고. 하긴 거기 벗어나면 살기 어려우니까요 보면은. 그래가지고 뭐 이를테면 저층 구조는 이제 비슷해 우리랑. 저층은 좀 이렇게 집값이 싸면 우리도 소득이 낮은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로 뭐 펜트 쪽이 높습니까? 예, 위쪽이 높아요. 근데 그 엘리베이터도 없을 텐데. 엘리베이터 좀 없네. 걸어 올라가면 그걸로 나는 저층이 나을 것 같은데. 저층이 나을 것 같으세요? 그래가지고 보통 3층까지는 이제 뭐 창고나 뭐 이제 가축이나 아니면 혹시 하인이 있으면 하인들이 이제 지내고 4층이 이제 거실. 그러니까 외부인들이 오면 4층 정도 이제 만나가지고 응접실이 있고
그다음에 5층, 6층이 이제 뭐 거기가 로얄층이네. 그렇죠. 침실 뭐 이렇게 되고 부엌이 의외로 높더라고요. 부엌이 한 8, 9층에 있대요. 아, 살은 안 찌겠다. 먹고 내려왔다 올라가면. 어쨌든 그리고 이제 스카이 라운지에 가면은 이제 예, 귀한 손님들을 위한 이제 그 응접실이 따로 있대요. 그 뭐 양탄자도 깔려 있고. 그러려니까 부엌이 꼭대기에 있겠네요. 그렇죠. 1층에 부엌이었으면 음식 가지고 7층으로 올라가야 되잖아. 그래서 이제 거기 스카이 라운지에서 뭐 커피를 드시던 루프탑. 예, 루프탑에서 아니면 카트를 씹던 뭐 이제 이러면서 이제 환담을 하고 뭐 이제 이랬던 문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다음 이제 싸우면 옥상에서 이렇게 떨어뜨리고 손님 와서. 이거 이게 층고가 좀 낮았겠구나. 한 층은 낮아도 그래도 10층이니까 꽤 높죠. 그래서 이런 지역들이 이렇게 작은 마을에 이렇게 따다다닥 붙어 있어요. 그래서 밖엔 또 회치를 해가지고 이렇게 층이 잘 구별이 안 돼 보여요. 이렇게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한 통으로 지은 것처럼 이제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동네 이름이 뭐라고요? 사진 보고 싶다. 시밤. 아, 시밤. 시밤. 예, 시밤. 예, 찾아봐야겠다. 예멘의 시밤입니다. 그래가지고 PD님 사진 찾아서 넣어주세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지역이 이제 고대 시대에 이제 맨하탄이라고 이제 부르는 동네였고, 맨하튼. 예, 그 다음에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홍해는 그 스킨스쿠버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제 성지로 불리는 아주 아름다운 산호들이 많고요, 수심이 낮고 그러다 보니까 독특한 풍광이 많아요. 그래서 그 세계 일주를 가는 이제 배낭 여행객들이 이제 3대 그 지옥. 개미 지옥이 있다고 그래요. 그 태국의 카오산 로드인가요 보면은 거기 가봤어요. 거기가 있고 그다음에 파키스탄에 이제 그 훈자라고 하는 마을. 예, 저기 히말라야에 있는 마을이 있고 그다음에 제가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지금 이집트에 그 스킨스쿠버로 유명한 이 지역이 동네가 하나 있는데 그냥 우리나라 분들도 거기에 눌러 앉아가지고 2년 3년씩 그냥 오픈워터 자격증 따고 또 한국인들 상대로 해가지고 또 스킨스쿠버 가르치고 그래가지고 세계를 여행하려고 왔다가 여기 눌러 앉아가지고 2년 3년씩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그쪽은 홍해의 약간 서쪽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동쪽인 사우디나 그다음에 예멘 쪽이 이제 상당히 아름답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사우디도 이 홍해 쪽에다가 신도시를 짓겠다. 그렇다며요. 예, 이것들이 이제 관광이라는 이런 컨셉을 가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이제 뭐 교역도 많았고, 네. 모카라는 동네 유명한 동네도 있었고, 그다음에 아덴이라는 물류 중심지도 있었고, 아름다운 바다도 끼고 있고, 사실은 되게 좋을 수 있는 동네였는데 조건은 나쁘지 않아요 지금. 나쁘진 않은데 지금은 또 처절한 내전에 쌓여 있고 이 내전을 둘러싸고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다 뛰어들어가지고 그 아비규환, 적도 없고 아군도 없는 지금 이제 그런 시츄에이션이고 거기 또 멀리 있는 우리나라까지 또 발톱을 살짝 걸치고 있는 또 이런 형국에 있는 나라가 또 예멘입니다 보면. 네. 자, 이 좋은 조건들을 가졌지만 지금 굉장히 어렵게 살고 있는 예멘이란 나라. 그러면 그 역사도 한번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네. 네. 그럼 저희가 이어지는 예멘 2부에서 예멘의 역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준영 박사의 지구본 연구소 시즌 2 6번째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네, 이프로입니다. 김프로입니다. 네, 저희가 지난 시간 예멘 아주 좋은 조건을 갖고 있지만 굉장히 살기 어려운 예멘이란 나라 왜 이렇게 됐는지 오늘도 우리 최준영 박사님한테 들어봐야겠죠? 네, 반갑습니다, 최준영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오늘은. 네, 예, 오늘 좀 빠르게 좀 진행을 해보죠. 네, 컴팩트하게 가겠습니다. 예. 예멘. 예, 뭐 역사하면 또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야 될 텐데 네. 이 지역은 종교가 몇 번 바뀌었어요. 중동 국가치고는 되게 특이하죠. 종교가 바뀌어요? 예, 여기 역사적으로 보면은 옛날에 이제 역사 시대로 쭉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옛날에는 유대 왕국이 또 잠시 자리를 잡았어요. 여기예요? 예, 히미아르 왕국이라고 예, 유대교 이제 왕국이 자리를 잡고 있다가 네. 그 다음에 이제 로마 시대 이제 들어오면 또 악숨 왕국이라고 그래가지고 여긴 또 에디오피아, 예, 에디오피아 왕국이에요. 크리스천? 그렇죠. 나중에 크리스천으로 됐죠. 이제 보면은 예.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에티오피아는 이제 기독교 국가죠. 이제 보면은 예, 전통적인. 그래서 아프리카가 또 이 지역에 또 영토를 또 차지하고 있는 그런 면이 있다가 7세기부터 이제 이슬람이 이제 들어왔습니다. 뭐 사우디 뭐 바로 밑에 있으니까 당연히 초창기부터 들어왔고요. 그렇게 쭉 그냥 뭐 모래사장에서 이제 교역을 하고 살다가 16세기 때부터 이제 오스만 투르크가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이 지역을 정식으로 영토로 이제 편입을 합니다. 보면은. 그래서 이제 오스만 투르크가 계속 있다가 이제 1839년쯤 되니까 오스만 투르크가 이제 19세기 되면은 당연히 이제 힘이 빠지는 거죠. 네. 그 상태에서 영국이 이제 인도와의 교역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주변을 찾다 보니까 이 아덴이라는 지역이
상당히 괜찮은 동네다 싶어가지고 네. 원래 오스만 투르크가 갖고 있던 이 지역에서 아덴을 중심으로 한 그 지역을 이제 낚아채갑니다. 별도로 이제 뜯어가는 거죠. 영국이 하여튼 거의 모든 나라 역사에 항상 등장해. 부지런해요. 예, 영국은 그래서 참. 이 영국이 점령했던 지역이 나중에 이제 남예멘이 되는 지역이고요. 아. 예, 그래서 위에는 이제 오스만 투르크가 계속 가지고 있었고 예. 이제 남쪽 아라비아의 주변 지역은 이제 영국이 가져가는 예, 그런 지역이었다가 1918년 이제 1차 세계대전이 19년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네.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이제 붕괴하면서 이제 지금의 옛날에 이제 북예멘이라 불렀던 지역이 이제 독립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남예멘, 북예멘 이렇게 두 나라가 20세기 초반서부터 이제 있었던 그런 구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한 나라였다가 딱 네. 뜯어졌다 이렇게 보긴 좀 어렵고요. 자기네들은 우리는 같은 민족이고 같은 나라야, 같은 동네 사는 사람들이야라는 의식은 있었는데 남쪽을 먼저 영국이 뜯어가고,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그 북쪽이 원래 갖고 있던 터줏대감이던 오스만 투르크가 무너지니까 그럼 우리 독립하지 뭐 이제 이렇게 된 거죠. 보면. 그러니까 우리처럼 우리가 뭐 조선이라는 나라에 있다가 네. 남북이 갈라지고 이런 쪽이랑 조금 다르군요. 그렇습니다. 보면은 그래서 사실 엄밀히 말하면 분단국이라고 말하는 게 조금 이제 다른 컨셉이긴 한데 어쨌거나 이렇게 갈라져 가지고 네. 이제 오랫동안 이제 서로 따로 놀았죠. 그래서 이제 북예멘 같은 경우는 그 오스만 투르크 이후에 네. 이제 독립을 해가지고 쭉 내려오다가 왕국으로 처음에는 있었어요. 이제 부족 중에서 왕을 뽑아가지고 네. 그 사람이 이제 왕국으로 있다가 1962년에 살레라는 이제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살레. 예, 살레 이 양반은 이제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계속 대통령 하다가 예, 몇 년도에 했다고요? 1962년에 쿠데타를 일으켰으니까 박통이랑 비슷한 시절이네. 그렇죠. 예. 예. 아 진짜 오래됐다. 예, 물론 이제 쿠데타를 일으켜서 깔끔하게 한 방에 성공을 한 게 아니고 네. 이제 왕당파랑 이제 또 나름대로 명분은 있었죠. 이제 공화주의 세력이죠. 왕을 몰아내자. 네네. 그래서 한 8년간 내전을 이제 치러가지고 결국 이제 1970년에 이제 이집트가 개입을 하면서 이제 공화국으로 이제 네. 탈바꿈을 이제 했습니다. 북예멘은. 그래서 쭉 내려왔죠. 그래서 북예멘 그러면은 이제 공산주의 국가는 아니지만 상당히 그 아랍 민족주의, 아랍 사회주의 뭐 이런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아까 일부에서 그 뭔가 이제 자본주의라고 말하기는 좀 껄끄러운 이제 그렇다고 말씀드린 게 이제 그런 거였고요. 네. 남예멘 같은 경우는 영국이 이제 계속 다스렸습니다. 쭉 다스리다가 이제 영국이 1960년대부터 노동당 정부가 이제 집권하면서 이제 이 중동 지역에서 대대적으로 철수를 하죠. 더 이상 이제 힘이 없다라는 걸 인정을 하고. 근데 이제 그냥 철수라긴 그러니까 남아라비아 연방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예, 남아라비아 연방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이제 토호들 이제 그 족장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우리가 이제 곧 나가야 될 테니까 니들 준비 좀 해라 이렇게 된 거죠 보면은. 그래가지고 자치권을 이제 부여를 하고 영국은 이제 아덴시 구역만 이제 직할로 이제 네. 관할을 하고. 홍콩처럼. 예. 그러다가 이제 1967년에 영국이 이제 쭉 빠져나갔죠. 아덴에서도. 예, 아덴을 빠져나갔는데 이때 이제 소련이 개입을 합니다 보면은. 소련? 예, 소련이 개입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지역이 이제 수에즈 운하 옆에 끼고 있다 보니까 전략적 요충지고, 그다음에 이집트가 또 당시 소련하고 또 친밀한 관계였다 보니까 바로 홍해 건너에 있는 이 지역까지 해놓으면은 사우디아라비아를 남쪽에서 이렇게 딱 틀어막는 효과를 이제 거둘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또 뭐 자체적인 또 이슬람 공산주의자들도 있었으니까 네. 소련이 도와가지고 그래서 그 1967년부터 이제 바로 공산화가 된 거죠 보면은. 남예멘이. 예. 그래서 이제 세제가 다른 두 나라들이 네. 이 시기부터 있었는데 그 1972년하고 1979년 두 차례에 걸쳐 가지고 이 두 나라들은 또 전쟁을 벌입니다. 남북 전쟁을 또 벌여요. 그러니까 이게 뭐 규모가 아주 크다 이 정도는 아니지만 네. 그래도 이제 뭐 국경 분쟁보다는 좀 더 큰 사이즈로 티격태격을 이제 했었죠 보면은. 예. 그래서 남예멘은 이해하시려면은 이제 이슬람 공산주의 국가. 북예멘은 아랍 사회주의 국가. 네. 뭔가 다들 어려운 과목 택했네. 어려운 과목 택했어. 쉽게 지금 잘 살 수가 없지. 예. 그러다가 이제 이 나라가 이제 1989년 냉전이 끝나고 네. 그러면서 이제 소련이 이제 더 이상 우리 못 도와줘. 하고 떠나고. 예, 떠나고. 그러니까 이제 남예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믿던 형님마저 가고 나니까 야, 그냥 우리 합치면 뭔가 좀 낫지 않을까. 예,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보면은. 그래가지고 1990년에 네. 이제 북예멘과 남예멘이 통일을 하고 북예멘의 대통령이던 살레 대통령이 이제 취임을 합니다. 그때 그분. 예, 그때 그분이 62년에 이제 아. 예.
크게 뭐 갈등이 심하고 뭐 이러진 않았던 모양이네요. 그러니까 이제 통일할 때. 통일이 되고 나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가 불거집니다. 이 통일이라는 게 이 지역이 원래 일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까지도 이제 부족 그 영향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부족들이 있다 보니까 이 다툽니다. 장관을 누구로 어느 부족에 몇 명이나 줄 거냐. 예. 그렇겠지. 근데 예전에 두 나라였으니까 네. 이를테면은 10명씩 하면 20명에 이게 뭔가 돌아갔는데 지금은 나라가 통일돼서 더 커졌는데 네. 장관 자리는 똑같이 10자리일 거잖아요. 자리가 없어졌구나. 자리가 우리가 이제 지자체 합하고 나면은 자리가 없어지니까 싫어하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내각 그 문제로 인해 가지고 1994년에 네. 이제 다시 전쟁이 일어나요. 남북이. 예, 남북이. 그래가지고 통일했는데 예, 이미? 통일했는데. 근데 이제 북예멘이 조금 더 잘 살다 보니까 네. 북예멘이 이제 무력으로 밀고 내려와가지고 남예멘을 이제 점령을 해버립니다. 보면은 아덴 지역까지.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제 정말 통일이 됐다라고 음. 하고 다시 또 선거를 해서 또 살레 대통령이 다시 취임을 합니다. 야, 참 살레 대통령 좋아하시네 이분들. 예, 그러니까 이제 부족들을 잘 이제 나누어서 디바이드 뭐 컨트롤한 거죠. 이제 보면은 예, 분리 통치를 잘 했던 양반인데 이 양반이 이제 오랫동안 하다가 1990년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몇 년 통치를 한 거죠? 한 30년 통치를 한 거잖아요, 보면은. 네. 30년 통치를 하는데 이분은 이제 그 순위 계열이죠, 이제 보면은 사우디 쪽 좀 지원도 받고 이러다 보니까 이 1990년 걸프전을 전후해 가지고 네. 아랍 사회는 큰 문화적 충격을 받습니다. 이 성지에 사우디라는 성지에 이제 미국이라고 하는 상상도 못하는 이제 악의 제국이 들어와서 버젓이 같은 이슬람 민족을 아랍 민족을 공격을 하고 이슬람 동포를 공격을 하고 그거를 이슬람 수호자라고 하는 사우디가 오히려 주도를 해서 멀뚱멀뚱 지켜보고 있고 이게 뭔가 잘못됐다라는 이제 이 반발심들이 생기는 거죠. 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그 사우디를 중심으로 한 순위의 어떤 지배력이 좀 약화되고 이제 이란은 이제 그때부터 한 발 떨어져 있다 보니까 네네. 오히려 양심을 지킨 세력처럼 이제 인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시아파 종교 정치 운동이 이때부터 본격화됩니다. 보면은 시아파 종교 예, 정치 이 순위는 이제 뭔가 타락했다. 우리 옛날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이제 원리주의 운동들이 이제 발생하기 시작했고 이 예멘 지역 같은 경우도 이 시아파 그러니까 이제 후티라고 하는 네. 이제 반군 세력들이 이때서부터 이제 들고 일어나기 시작을 했는데 당연히 탄압을 받았겠죠. 네. 그럼 탄압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또 총칼 들고 또 나서는 게 또 이 지역의 전통이다 보니까 이때부터 이제 문제가 이제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보면은. 근데 후티 반군이라고 하는 지역들은 주로 이제 그 남예멘의 좀 외진 곳 이런 곳에 있다 보니까 크게 문제는 별로 안 됐었어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인 그 무장 투쟁은 한 2009년 예, 이제 의미 있는 세력으로 드러난 건 이제 그때부터인데 2011년부터 이제 큰일이 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2011년? 예, 갑자기 시간을 확 뛰어넘었죠. 네. 2011년에 이제 중동 지역에 큰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아랍의 봄, 아랍 스프링이라고 그래가지고 예, 튀니지인가에서 시작을 했던 그렇죠. 이제 그게 이제 온 이제 아랍으로 가서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셨어요. 아랍이 드디어 이제 민주주의 국가로 변신하고 뭔가 발전된 국가로 그렇지. 갈 거다. 근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모든 나라에서 다 실패했죠. 보면은 다 실패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다 실패했죠. 그리고 그 실패에 최악의 실패를 겪은 두 나라가 일부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물이 없는 두 나라였죠. 시리아랑 예멘. 예. 이 두 나라가 이제 그 실패를 이제 하게 됐습니다. 보면은. 그래서 2011년에 이제 당연히 그 아랍의 봄 운동이 예멘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보면 예,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뭐 당연히 이제 대통령 장기 집권했으니까 물러가라. 옆 나라인 그 이집트의 무바라크 대통령도 이제 물러났으니까 너도 가라. 네. 그래가지고 이 살레 대통령이 이제 하야를 합니다. 해요? 예, 여기까지는 평화적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부통령이었던 하디라는 분이 이제 그 과도 정부의 대통령으로 취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뜻을 모아서 잘 가면 되는데 대통령이 안고 보니까 관료, 특히 이제 이런 못 사는 나라들일수록 군대의 힘이 센데 군부는 전부 살레 대통령 아들, 친구, 뭐 측근들이 다 장악을 하고 있던 거죠. 그래서 야 이걸 더 이상 내버려두면 안 되겠다. 네. 그래가지고 이 측근을 이제 쳐내는 숙청 작업을 진행을 합니다. 네. 근데 숙청 작업을 진행했는데 이 숙청된 사람들이 그래 나 나갈게. 그러면서 혼자 나간 게 아니고 이제 그 부하들을 데리고 나가버립니다. 그러니까 거의 사병이었던 거죠. 이제 보면은. 그러니까
그 군을 내가 장악을 하기 위해서 활동을 작업을 했는데 이 오히려 이제 예멘군이 이제 무너져 버리는 이제 이런 일이 생겨버리는 거죠. 이제 보면은. 아 그래서 반군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이때서부터 이제 뭔가 나라가 이제 확 무너지기 시작을 하고 후티 반군은 있고 정부군이라고 하는 군은 이제 와해되기 시작을 했던 거죠. 보면은. 그럼 그 후티 반군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살레 대통령 추종자들이에요? 그렇진 않나요? 그렇진 않죠. 이제 보면은. 근데 여기서 이제 복잡한 이야기들이 나와요. 이제 설명을 잘해드려야 되는데. 어쨌거나 이제 대통령이 바뀌었으니까 네. 이제 재정 개혁도 해야겠다. 우리 가난한 나라인데 우리 좀 이제 잘 살아보자라고 예산을 딱 들여다 보니까 전체 예산의 3분의 1이 기름값 보조로 나가는 거예요. 유류 보조금으로. 국민들 쓰는 거. 네. 그러니까 이제 이집트 같은 나라도 사실은 전체 예산의 거의 한 절반 가까이가 유류 보조금하고 식량 보조금으로 나가요. 기름값도 싼 나라에 왜 유류 보조금을? 원유는 나지만 이 원유를 정제할 능력이 없잖아요. 네. 그러면 수입해와야죠. 다 수입해봐야 되니까 비싸게 수입할 수밖에 없는 거죠. 원유는 나지만 예.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전체 이 당시 이 나라의 정부 예산이 한 그 60억 달러 정도 됐는데 20억 달러가 이 기름값 보조였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정상화 시키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확 깎아버린 거죠. 아, 또 폭동 나겠네. 다 그렇죠. 그래서 휘발유가 60% 오르고 하루 아침에 이제 경유가 한 90% 이제 오르니까 당연히 이제 폭동이 나는 거죠. 이제 보면은. 근데 이제 폭동이 났을 때 이게 그냥 잘 장악하고 있었으면 이제 며칠 티격태격하다 끝났을 텐데 옆에 이제 후티 반군도 이제 바로 근처까지 밀고 들어와 있던 상태고 또 정부군도 뭐 시원찮고 네. 또 시리아 이라크에서 또 밀려난 또 알카에다 이 친구들까지 이제 여기로 와 있었던 거죠. 이제 보면은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몽땅 이제 들고 일어나서 이제 무력 분쟁이 나기 시작을 하는데 쫓겨나 있던 이 살레 대통령이 이제 후티 반군이랑 손을 잡습니다. 아 재등장합니까? 예. 그래가지고 이제 9월달에 이 후티 반군을 데리고 이제 사나 이제 수도에 입성을 해가지고 장악을 해버리는 거죠. 예. 예. 전 대통령이 다시 쿠데타한 거예요? 그렇죠. 쿠데타가 아니고 이제 반군을 이제 이끌고 온 거죠. 이제 보면은. 전문이네 그분. 그렇죠. 대통령 전문. 대통령 쿠데타 전문이죠. 전문. 아 쿠데타 전문. 그래서 예. 그래서 2015년에 이제 들어와가지고 네. 이게 이제 다 됐다라고 이제 통일이 다시 이제 만들어서 정권을 잡았다 생각을 했는데. 살레가. 예. 근데 이제 그렇지가 않고 하디 이제 대통령이 이제 남쪽으로 이제 내려갑니다. 보면은 이 원래 이제 정권을 잡고 있던 사람이 밀려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남쪽으로 내려가는데 국제사회에서는 이거 아니다. 너 이 남쪽으로 간 네 하디가 오히려 예멘 정통성이 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인정을 이제 해주게 됩니다. 보면은 그래서. 뭐 밑에서 이제 아덴 지역을 중심으로 망명 정부는 아니지만 자관 이제 피난 정부를 이제 구성을 하게 되는데 네. 다시 이제 후티가 이제 밀고 내려와가지고 네. 이제 이 아덴 지역까지 점령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진 이 하디 대통령은 이제 사우디한테 도움을 요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우디는 맨 처음에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조용히 있었어요. 바로 옆 나라지만. 왜냐면 이제 뭐 본인도 시끄러운데 모른 척 하고 싶은데 곰곰 생각을 해보니까 잠깐만. 사우디 위에 있는 이라크가 원래 시아파 국가였는데 옛날 후세인이 정권을 잡고 있을 때는 후세인 덕택에 수니파가 정권을 잡았는데 네. 후세인이 쫓겨나니까 저 나라가 인구도 꽤 많은 나라가 이라크가 갑자기 시아파로 확 변해버렸어. 그 옆에 있는 시리아도 알라위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시아파랑 비슷한 계통인데 네. 거기도 시아파로 분류해야 되고 머리 위가 다 시아파네? 북쪽이. 근데 남쪽이 후티 놈들을 보니까 이놈들이 어떻게 잘 싸우지라고 보니까 원래 종파도 시아파 계열이고 그 다음에 이란이 계속 꼬드겨가지고 각종 무기나 이런 걸 대주고 심지어 이제 이란군이 직접 내려와가지고 진두지휘도 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지? 졸지에 내가 포위되는 거 아니야? 라는 이제 겁이 덜컥 나는 거죠. 너는 눈을 좀 넓혀 보면은 아프리카 홍해만 건너면 아프리카니까 아프리카 수단 이런 지역들까지 이제 뭐 같은 이슬람이지만 이제 순위보다는 시아 쪽이 이제 득세를 하는 흐름을 보이다 보니까 이거 맥을 끊어놓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때부터 사우디가 본격적으로 발을 걷어붙이고 나서는 거죠. 그래가지고 시리아에 대해서는 시리아 반군들, 순위 반군들을 이제 지원을 해주기 시작을 합니다. 네. 무기를 막 대주기 시작을 하고. 사우디가. 예, 예멘을 보니까 이건 도대체 누구 도와줄 놈이 마땅치 않은 거예요, 이제 보면은. 그래가지고 이 사우디 형님이 친히 팔 걷어붙이고 나서기 시작을 합니다. 예.
사우디에 그 쌓여 있는 수많은 그 최첨단 미제 전투기와 무기들. 네. 미사일을 동원하고 혼자 가기 좀 민망해서 그런지 몰라도 아랍에미레이트를 비롯한 여러 친구들을 데리고 네. 이제 그 예멘 침공을 하는 거죠 보면은. 침공을 해요 아예 그냥. 그렇죠. 아. 사우디군하고 이제 그 아랍에미레이트 군이 이제 주축이 되는 거죠. 아랍에미레이트 군은 중동에서 상당히 이제 그 정예군이라고 소문이 나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아랍에미레이트는 사우디처럼 그냥 카탈로그 보고 이렇게 무기 안 사요. 딱 보고 카탈로그 보고 이거 짜맞추기 해가지고 더 좋은 거 갖고 와. 그럼 사줄게. 이런 나라가 이제 아랍에미레이트거든요. 보면은. 그래가지고 이제 2015년 6월부터 사우디군이 딱 개입을 해서 다들 이제 사우디가 개입을 했으니까 끝나겠죠. 한 6개월이면 끝나겠지 싶었는데 갑자기 사우디에 불벼락이 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 후티 반군들이 사우디에 대고 탄도미사일 공격을 시작을 합니다. 노동 미사일 같은 이제 이런 미사일을 날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거기도 무기가 만만치 않았네. 우리가 생각하는 반군이 아니에요. 이 친구들은. 그러니까 그때 그 반군 우리가 한 거 아니다 우리가 했다라고 발표할 때 내가 봤잖아. 네. 군복 딱 입고 뒤에 막 국기들 쫙 있고. 자기들은 반군이 아니고 반군 정식 아니야. 군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 잡은 포로는 또 제네바 조약에 의거해서 또 포로 대접을 또 합니다. 또 보면 이 친구들이. 아 그래요? 예. 아니 어쨌거나 이 사우디 같은 경우도 실전 경험이 많지 않은 나라다 보니까 그냥 그렇지. 무차별 폭격을 하다 보니까 뭐 민간인들 혼이 쏙 빠졌구나. 민간인들 피해가 이때부터 막 엄청나게 폭증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오. 가뜩이나 빈곤한 국가에 내전으로 피폐된 나라였는데 하늘에서 이제 그 전에는 지상전만 벌어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위에서 이제 폭탄비가 떨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2016년으로 넘어가는데 후티가 만만치 않아요. 네. 그 인접 바다에 있던 그 고속 수송선 아주 비싼 고속 수송선을 미사일을 날려가지고 후티 반군이 폭파시켜요? 뭐 거의 그 침몰 직전까지 몰고 갑니다. 이제 침몰은 안 당했지만 버렸죠. 이제 더 이상 쓸 수가 없어서. 그래서 계속 리야드 공항이나 리야드 왕궁에 사우디에다가 미사일을 날립니다. 그럼 그때마다 이제 패트리어트가 이제 요격을 해요. 그래서 패트리어트는 지금 이제 레코드가 아주 좋아요. 실전 경험 레코드가 실적 쌓는 거죠. 그래서 사우디에 계신 분들은 뭐 익숙한 일이에요. 그냥 날라온다 그러면 웽 한번 하고 뻥 소리 나면 아 또 요격했구나. 예. 그렇게 지금 그렇게 계속 돌아가고 있어요 보면은. 잘 맞춰요 그거? 예, 패트리어트가 이제 계속 잘 맞추고 있는 거죠 이제 보면은. 그러니까 패트리어트는 이제 우리 무기를 살 때 무조건 실전 무기가 최고잖아요 보면은. 그렇지. 예. 그러니까 이제 패트리어트는 완전 논하는 거예요. 레이시온사 같은 경우는 뭐 무기도 팔고 실적이 점점 좋아지니까. 아 그리고 장구가 떨어졌잖아. 재고가. 그렇죠. 재고 소진 아니야. 예. 그래서 뭐 이런 이제 대치 국면이 2017년까지 이제 계속 갑니다 보면은. 그래서 이 와중에 2017년에 이 살레 대통령이 잘 지켜보니까 야 사우디 형님도 개입했는데 이 후티 애들이 과연 잘 있을까? 미국 애들도 이 후티 안 좋아하고 나 이번에 그럼 사우디랑 다시 붙어야겠어. 라고 그래가지고 사우디 쪽으로 붙으려고 하다가 이 후티한테 들통이 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도망을 치다가 이제 후티 저격수한테 이제 맞아가지고 예 사망을 합니다 보면은. 그러니까 정말 파란만장하죠 보면은. 말년은 잘 안 풀렸네. 예, 말년은 잘 안 풀렸죠. 저격을 당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원래 뭐 정부군이라고 하는 이 군을 지원하는 사우디와 아랍에미레이트 이쪽하고 후티 반군의 싸움이라 생각했는데 2018년부터 이제 또 구도가 애매해져요. 이 남부 쪽이 남예멘 쪽에 있는 일부 세력이 우리 따로 놀래. 우리는 후티도 싫고 너희도 싫고 우리 따로 놀래. 그래서 원래는 이 친구들이 이 후티 애들을 싫어해가지고 그 정부군하고 같이 싸웠는데 이때서부터 갑자기 하루아침에 또 반정부로 돌아섭니다. 보면 반정부군으로 후티랑 또 손을 잡는. 근데 정확히 손을 잡는다기보다는 또 제3 세력으로 등장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아덴 지역을 장악을 해요. 이 친구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갑자기 플레이어가 셋으로 늘어나죠.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또 재밌는 게 사우디랑 같은 배를 타고 있던 아랍에미리트가 슬금슬금 발을 빼기 시작을 합니다. 내릴래. 예, 난 여기서 내릴래. 사우디가 도대체 믿지 못하겠다. 저놈들 싸우는 꼴을 보니까 물론 뭐 아랍에미리트가 잘 싸우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래도 아랍에미리트는 나름대로 실전을 겪으면서 뭔가 힘든 전투를 많이 했는데 사우디군은 다 방글라데시나 어디 못 사는 나라 용병들 데려와가지고 계속 집어넣으니까 저 이번에 내려요 이렇게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빠이빠이. 이제 후티 반군들이 이제 잘 싸우는 거죠. 이란 지휘를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탱크라 하더라도 산길에 들어섰는데 보병들을 이제 막 박격포나 기관총으로 분리시켜놓고
RPG 메고 가가지고 바로 코앞에서 쏴대니까 방법이 없어. 그 비싼 뭐 M1, A2, 뭐 에이브람스 탱크라든지 르클레어 전차라든지 이런 애들이 뭐 그냥 매일 불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우디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계속 이제 미사일만 이제 하늘에서 폭탄만 떨어뜨리고. 근데 이제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우디가 너무 개념 없이 전쟁을 하니까 하지 말라고 무기 공급을 중단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사우디가 급해지니까 이런 무기를 어디서 살 수 있지? 주위를 둘러보니까 딱 두 나라가 있어요. 러시아. 이스라엘이 있고요. 이제 왜냐면 미국 전투기 탑재 가능해야 되니까 미국이랑 호환되는 그렇지, 무기를 그렇지. 만들어야 되니까 이스라엘이 있고 대한민국이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여기서 등장합니까? 예. 그런데 이제 아무리 그래도 급해도 이스라엘한테 무기 달라고는 할 수 없잖아요. 보면은. 뭐 동네에서 엄청 욕먹을 텐데.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다가 무기를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진짜 한국밖에 없어요? 예. 왜냐면 F-15 전투기에 탑재할 수 있는 그 인터그레이션을 통합을 진행한 무기가 없는 거예요. 보면은. 우리가 근데 그거 팔아도 돼요? 우리가 만들었으니까. 아 우리가 만든 거예요? 예, 우리가 만들었으니까. F-15용 이거지만 우리가 만든 거예요. 예, 우리가 만들어서 이제 있는 거니까. F-15는 미국 비행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비행기에 비행기는 있는데 예, 거기에 이제 걸려면은 여러 가지 이제 소프트웨어도 맞춰야 되고. 그런 거 미국에서 안 줘요? 세트로? 그 미국이 지금 공급을 중단해 버리니까. 니네 너무 못 싸운다고. 그래서. 네, 그러니까 계속 일만 키우지 정리를 못 하니까. 그래가지고 우리가 신났다 이제 만들어 팔아야지 딱 했는데 당장 내놔. 사우디가 요구가 급한 거죠. 지금 뭐 1년 기다릴 시간이 없어요. 예, 시간이 없는 거예요. 지금 당장 무기가 없으니까. 그래서 빈살만이 온 건 아니죠? 그래서 그건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가 단안을 내립니다. 이제 뭐 비공식적인 이야기긴 하지만 이제 배치돼 있던 무기를 헐어가지고 우리 거를 먼저 공급을 하고 이제 그 무기 생산하는 업체에 긴급 발주를 낸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한때 이제 약간 문제가 되기도 했던 거고. 그래서 우리도 당장 지금 뭐 비상사태 터지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는 급하면 뭐 미국이랑 같이 하면 되니까. 자관 이러고 나니까 쓸만해. 네. 그러고 나니까 이제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경우, UAE 같은 경우도 이제 미국 무기 공급이 제대로 안 되니까 대한민국에다가 이제 무기를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갔구나. 형궁이라고 하는 이제 최첨단 그 현궁. 대전차 미사일이 있죠. 네. 뭐 파이어 앤 포겟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쏘고 나서 굳이 유도 안 해도 지가 쫓아가서 그게 몇 년도예요? 그게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얼마 전에도 유튜브에 이제 나왔어요. 얘네들이 이제 후티 반군 그 지휘관이 가고 있는 오토바이를 미사일을 쏴가지고 미사일이 산 뒤로 이렇게 돌아가서 산 뒤로 돌아가서 산 뒤에 있는 그러니까 오토바이를 맞췄다고요? 오토바이가 휙 지나가는데 산 뒤로 이렇게 처음에 지나가기 전에 겨냥을 해서 쐈는데 산 뒤로 숨은 거죠. 그러면 안 보이니까 유도를 할 수가 없는데 미사일이 가서 이제 명중을 시키죠 보면은. 근데 그거를 이제 유튜브에 찍어가지고 이제 올립니다 보면은. 그게 우리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우리 거예요 보면은. 와. 그래서 예멘 이 후티 반군들이 이제 한국 무기 점령한 것들을 이제 그 포획한 것들을 막 보여줘요. 그러면 이제 뭐 수류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한글 써 있고 뭐. 네, 한글 써 있는 거죠 이제 보면은 한화 이렇게 써 있고 이제 보면은. 그럼 지금 자행 금지하긴 해야 되겠다. 큰일 나겠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너무 공식적으로 나가기는 좀 부담스럽다 보니까 우리 정부는 공식적으로 인정도 안 하고 조용히 이제 있는 상황이지만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는 이제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도 먼 나라지만 난민들이 들어왔을 때 우리랑 전혀 상관없는 나라라고 하지만 사실은 상관없는 나라 아니에요. 그러네. 우리도 한면 이제 일부 당사자예요 보면은. 난민 그 좀 생각해야 되겠대. 다시 한번 우리가 어쩌면 그 난민이 우리의 무기 때문에 생겼을 수도 있다. 뭐 돌고 돌면 굳이 따지면 그래서 2019년 올해 들어서는 이제 더 입장이 바뀌어가지고 아랍에미리트가 이제 본격적으로 철수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예멘에서. 예멘에서 우리가 그동안 생각해 보니까 격전지는 다 우리가 했어. 사우디 놈들은 저 뒤에만 있고. 사우디가 진짜 좀 별로네. 그러고 난 다음에 아랍에미리트가 그래도 그냥 가기는 억울하니까 뭔가 실속을 챙겨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난데없이 소코트라 섬을 점령을 합니다. 그래요? 예. 아랍에미리트 애들 보면 집요해. 집요해? 그래가지고 소코트라 뭐 자치정부랑 우리가 이제 뭐 50년 조차를 맺었어. 뭐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 사우디가 이제 또 은근히 또 밟고 나섰던 모양입니다 보면은. 사우디가? 예, 너 그냥 가는 거는 조용히 가려면 가지. 그런 식으로 가면 너 정말 한번 맞을래?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실 아랍에미리트도 원래 참전했을 때부터 아부다비만 좋아했지 뭐 나머지 지역들은 안 좋아했다고 그럽니다 보면은. 그래가지고 2주일 만에 다시 또 소코트라에서 철수하고. 아랍에미리트요? 예, 지금 뭐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곳이 이제 아랍 저기 예멘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이 와중에 2,400만 국민 중에서 1,500만 명이 지금 이제 긴급 구호가 필요한 난민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가장 대규모 뭐 질병들, 콜레라를 비롯한 여러 가지 디프테리아라든지 뭐 온갖 그 전염병들이 난무하고 있는 네. 이런 지역이 지금 예멘이에요. 사람이 눈으로 눈 뜨고 참아 볼 수 없는 이제 그런 지역이 사실은 이제 지금 예멘이 되고 있는데 시리아 같은 경우는 주요 메이저 국가들이 개입을 하다 보니까 네. 언론도 많이 타고 관심도 많이 받고 또 이 친구들이 그래도 예멘보다 원래 잘 살던 나라들이다 보니까 뭐 어떻게든 주변 뭐 터키라든지 뭐 이런 나라도 가서 이게 사회 이슈가 되는데 네. 예멘은 주변으로 가봐야 홍해 건너가봐야 소말리아예요. 그렇다고 사우디가 받아주지 않고 철저하게도 틀어막고 있고 그러네. 이러다 보니까 정말 한편으로의 이제 지옥도가 지금 펼쳐지고 있는 여기는 거죠. 진짜 보면은. 뭐 저기 무슨 누구 난민들처럼 배 타고 유럽으로 갈 수도 없어. 갈 수도 없습니다. 보면은 배 타면 아프리카야. 아프리카나 뭐 이집트 정도 되는 거죠. 아프리카 중에서도 소말리아 뭐 그렇죠. 에티오피아. 예. 에리트레아. 제일 가기 좀 싫은 나라들. 그러다 보니까 그러네. 우리는 이제 뭐 예멘 자기들끼리 또 예전 버리는구나. 뭐 사우디도 들어갔대. 뭐 이런 정도로 느끼지만 사실은 2019년 지금도 매일 뭐 미사일에 맞아 죽고 폭탄에 맞아 죽고 어떻게 죽는지도 모르고 또 네, 네. 하루에 물 한 그릇 없어가지고 목말라 죽고 있는 나라가 또 예멘이기도 합니다. 이거 굉장히 심각하군요. 저도 뭐 시리아 내전은 좀 이렇게 그래도 가끔 뉴스로 한 번씩은 듣는데 네. 예멘 내전 뭐 이런 얘기는 별로. 그렇죠. 우리하고 전혀 관계 없는 나라. 전혀 관계가 없는 나라고 사우디 같은 경우도 이제 예멘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막 이런저런 활동하는 거를 상당히 싫어하죠. 자기들 자국 내 그러다 보니까 또 자국의 그런 자금력을 동원해가지고 적절히 뭐 통제도 하기도 하고. 네네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멘이라는 나라 아마 최준영의 지구본 연구소 아니면 아마 어디서도 이렇게 얘기 풀리 듣기가 아니, 갈 수가 없다니까 여행 금지. 여행 금지 구역입니다. 보면. 아니 그 이 예멘에 대한 이야기라도 이렇게 그러니까.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예.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신 우리 법무법인 율촌의 최준영 박사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고민은 무엇인가요? 인간관계, 사랑, 행복, 일, 돈, 성공, 미래, 죽음. 심리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전문가 김경일 교수와 함께 고민을 나누고 해답을 찾아봤습니다. 행복에 대한 어떤 얘기를 한다는 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은 건 분명한데 중요한 건 행복은 뭔가가 있는 상태라는 건 분명합니다. 나쁜 게 없는 상태로 보통 정의 내리지만 행복한 순간을 떠올려 본다라고 얘기하면 내 아이를 안았을 때 이거 느끼는 그거는 진짜 뇌가 정말 격하게 반응하거든요.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들 앞에 심리적 함정들 3프로TV가 준비한 10시간의 마음 수업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수강 신청은 영상 하단 링크 또는 네이버에서 3프로TV를 검색하시면 됩니다.